뉴스 속보. 인도네시아 한국 히다시오 공하이 전투기에 대한 충격적 요청 뜻밖의 사실을 폭로하다. 인도네시아 반응. 한국 항공우주산업 KIV 히다시오 공하이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예정이다. 이에 한류의 바람이 방위산업까지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군과 전술입문훈련기 티다시 5공하이 사진이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공시했다. KAI는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의 티다시오 공하이 6대와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패키지를 수출하게 됐다. KAI가 이번에 수출한 티다시오 공하이는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제작한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이며, 해당 항공기는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계약 시작일은 K의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선수금을 받는 예상 일자이며, 계약 종료일은 계약 시작 후 304개월이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2,7,144억 8,800만 원이다. 앞서 KAI는 지난 2018년에도 태국에도 계약금 2,007만 44억 원 달러 규모의 티다시오 공TAG 8대를 수출한 바 있으며, 필리핀과도 48만 34억 2천만 원 규모의 T-50 계열 항공기 12대를 수출한 바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 모두 64개 약 3조 33만 79억 원가 수출돼 세계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KAI는 현재 미국, 보츠와나, 아르헨티나 등의 T-50 계열 항공기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T-50 계열의 항공기가 연일 수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T-50 계열 항공기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안전하게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T-50 계열 항공기는 지난 2016년에 무사고 비행 5,000회를 달성한 바 있다. 가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비행시험 단계에서의 5,000회 무사고 비행 기록은 초음속 항공기 개발 역사상 드문 사례이며, 이로 인해 국내 비행시험 기술과 인프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세계에 널리 퍼진 세계 유수의 초음속 항공기 검은색 이촉 삼각형 F-16, 검은색 이촉 삼각형 구리벤, 검은색 이촉 삼각형 F-35, 검은색 이촉 삼각형 FA-12 등도 양산 초기인 2,000회 비행 시험 이전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인도네시아 공군 한국산 티다시오 공하이 새벽마다 훈련시키는 까닭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매일 동트기 전 한국산 초음속 항공기 티다시오 공하이 발진 훈련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최대한 낮게 날다가 하늘로 치솟고 제트 엔진 굉음을 재량껏 발산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떨어졌다. 그것도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반발 여론이 들끓을 텐데 정작 인도네시아 공군은 일석이조라며 흡족해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위터 계정에 라마단 기간 새벽 식사 사워 사우를 늘 위해 동부 자바 죽주의 수라바야, 중부 자바주의 수라카르타 솔로족 자카르타에서 제트기 새벽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이 때때로 우리는 제트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깨우는 전통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슬림이 8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6일부터 한 달간 라마단 금식에 들어갔다. 이 기간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 없다. 물 한 모금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트기 전인 오전 3에서 4시쯤 일어나 새벽 식사를 한다. 이 시간이 되면 마을에 있는 모스크마다 확성기로 방문이 일어나라 방문 외치는 통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새벽에 먹어두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악착같이 깨우는 일이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다. 즉 인도네시아 공군은 전투기 소음으로 자칫 오랜 전통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사람들을 확실히 깨우기 위해 훈련은 저공 비행으로 도심을 날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으며 소음을 내거나 터보제트 엔진의 추진력을 증가시키며 굉음을 내는 장치인 애프터버너를 반드시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공하이, 미국산 전투기 F-16이 주로 투입된다. 새벽 훈련은 공군 조종사들이 라마단
기간 낮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식을 하면 혈당 수치가 떨어져서 오전 10시 이후 항공훈련은 금물이라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의 혈당치가 낮은 상태에선 항공기 운항을 권장하지 않는 게 공군의 방침이라며 새벽 훈련은 전통도 유지하고 훈련도 하는 복합 임무라고 현지 신문 자카르타 포스트에 설명했다. 새벽 훈련은 몇 년 전부터 진행됐다. 라마단과 관련해 수도 자카르타에선 도심고속철도 MRT 내 음식물 섭취가 임시 허용됐다. 원래 막티 내에선 음식물을 절대 먹을 수 없지만 라마단 기간 해가 진 뒤 금식을 깨는 첫 식사를 뜻하는 이프타르 IFTAR로 물과 대추야자 정도는 MRT의 객차 안에서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부득불 내 막디 안에서 이프타르를 맞는 승객들을 위한 배려다. 참 한국 항공우주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하면 티다시오 공항이 사고 원인 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 KV2204781-0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키다 시호공하이 추락 사고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이 들어오면 사고 원인 조사 등 현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의 이하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조종사 실수 기체 정비 불량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KIA가 직접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 수출 당시 3명으로 구성된 고객관리팀이 이미 인도네시아에 상주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에 따른 요청 때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관계자들을 현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KIA는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히다시오 공하이 16대를 수출했다. 인도네시아는 8대를 고개 비행용으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이 중 1대가 추락했다. 이번 사고로 KIA가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2017년 업체 선정 예정인 미공군 수출용 훈련기 TX 사업에 영향이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공군은 현재 우리 공군에서 운영 중인 T-50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도네시아 사고와 관련해 우리 공군에서도 현재 운용 중인 기어식 고등훈련기 조종 계통에 결함이 있는지를 자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21일 전 T-50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오전까지 비행을 금지했지만 낮 12시 이후로 비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비행에서 조종 계통 점검은 계속할 예정이다. 우리 공군은 T-5 1048대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인도네시아 T-50 추락 사고와 관련 숨직한 조종사 2명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우리나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한국 인도네시아 방산협력기 화상 개최 방산 정책 및 무기체계 현안 공유 방위사업청이 24일 제9차 한국 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회의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방산협력위원회는 2011년 체결된 한국-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연내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방산협력인 은성일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다랑헨드라 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청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방산기술 보호 협력 강화, 운영 중인 무기체계 현황 공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기업 10업체도 참여해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풍산일 아이지넥스 원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KT-BP-5 공하이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할 방산협력 핵심 국가로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KF-X, EF-X도 공동 개발하고 있으나 분담금을 연체한 상태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의 이야기에 기술진 110여 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전날 회의에서는 KF-FX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사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양국 간 방산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